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설레거든요. 이렇게 아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요.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고 되게 저 스스로를 어 통찰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뽑은 인사이트 카드는 주니퍼 베리를 뽑았거든요. 주니퍼 벨이 뭔가 준비를 계속하고 과거의 것을 비워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저한테도 되게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주니퍼 벨을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일반적인 어떤 세일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도테라 사업으로 바꿔서 해도 대부분 다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관계 사업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의 말의 내용이 가지는 전달 능력은 한 7%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바디 랭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어투로, 어떤 태도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이수남 교수님 뵐 때마다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제가 온라인 강의를 부탁드렸더니 오프라인으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태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프로로서 파괴자가 아니라 성장 도움이다.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함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잘 되고 우리 그룹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같이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성장하는 분들은 성장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요. 그 마인드가 뭐냐면 뭔가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B&I 활동을 하면서 정말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B&I 필독서를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게 "나는 오지랖으로 돈을 번다."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오지랖은 되게 안 좋은 표현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오지랖이 넓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불필요하게 참견하는 걸 오지랖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내 사업이 커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오지랖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오히려 내가 좀 더 성장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될 때 시샘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축하해 주고 누군가가 어려워할 때 그 사람에게 같이 뭔가 성장할 수 있게 그 사람을 다독거리는 걸 같이 해 주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걸 나눠 주는 거에서 인색한 게 아니라 내 거 하나를 나누어 주고 9 개를 받는. 황근화 사장님이 항상 그 얘기하시거든요. 사실은 내 걸 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난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하면 정말 고인물이 되고 나는 그 안에서 썩게 돼요. 근데 내 걸 하나 내줄 때 모든 사람이 하나씩 자기 걸 내주게 되면 내가 하나를 내줌으로써 9 개의 새로운 것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서로가 굉장히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인제 여기서는 이제 실제적인 프로가 어떤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기억한다. 예를 들면 라벤더 오일에 대해서 뭐 "이런 효능이 있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벤더를 썼는데 이런 도움을 받았어.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 스토리, 도테라를 내가 왜 만났는지 이런 스토리들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실제 임상이나 나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사람으로서 나는 학생들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선생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 나 진짜 이 사업이 나한테 맞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죠. 저는 막 성격도 급하고 막 이런데 이렇게 뭔가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 이 사업의 정말 매력이 함께 가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알려줬어요. 혹은 내가 뭔가 공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사장님 이런 거 이렇게 공지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은 막 그런 예 근데 사실은 결국은 '내가 제대로 전달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마음도 편해지고 훨씬 더 사업이나 관계도 훨씬 좋아진다라는 거를 인제 깨달은 거죠. 이 사업이 도태로 사업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사람을 만들어 주는 예 그런 매력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결국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퇴보되거나 제자리에 있으면 퇴보거든요. 뭔가 되게 이 안에서 성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구 탓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탓을 하는지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가 안 됐을 때 뭐가 힘들 때 남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하기 쉽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는 그게 편하니까요. 그럼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경제 탓. 요즘에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 경제 탓을 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스폰서가 안 도와줘. 이렇게 스폰서 탓을 하고 파트너들이 안 움직여. 파트너들이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 파트너 탓을 하고 난 지금 여건이 너무 힘들어. 너무 바쁘고 애도 봐야 되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뭔가 내 상황 탓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외부의 요건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결국은 나는 그 상황 때문에 결국은 나는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내가 뭔가를 알려줬는데 '이 사람 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로 질문을 바꿔보면 물론 내 탓은 아니에요. 파트너가 못하는 게 내 탓이 아닐 수 있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게 내 탓이 아닐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바꿔보면 그럴 때 성장할 수 있어요. '아 경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해야 될까?' '아 스폰서가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을 조금 더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파트너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정말 파트너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이 사업을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무슨 탓이 되는 순간 예 '아 내 사업은 그 사업은 정말 되게 어렵겠구나.'라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성장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탓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성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걸 왜 물어보지?'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지?'라고 할 때 탓을 하지 마시고요. '아 그럼 내가 이분에게 혹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전달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꿔 보시면 정말 성장할 수 있고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람이 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이걸 차를 파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대화나 관계에서 느꼈던 것을 여기 다시 풀어 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기존에 차가 있어요. 근데 이 차를 새 차랑 이렇게
이 차를 그 딜러한테 주고 그다음에 새 차를 사면서 그 차액을 이제 지불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척이라는 그 사람이 세일즈하는 그러니까 딜러인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칭찬하라." 이 척이라는 사람은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해서 칭찬을 해 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딜러의 입장에서 손님이 가져온 차는 평가절하해야지 저가 본인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아 이 차 이런 데가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것 좀 그러네요."라고 얘기를 해서 깎아내려야지 왠지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딜러는 그 차를 칭찬을 해요. 정말 멋진 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포인트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칭찬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칭찬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진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확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게 칭찬을 한다 그러면 더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 정확하고 진실되게 칭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질문하는 거 두 번째가. 그래서 질문은 정말 중요한 게요. 예를 들면 내가 당신 이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질문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필요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질문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할 때도 우리가 예를 들면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당신이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돼요." 이거는 상담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완전 그거는 하수가 그러니까 그냥 옆에 뭐 예 아는 사람이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정말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문가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가 '아 맞아. 내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네. 맞아.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 뭔가 필요해.'라는 걸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가장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요. 그러려면 질문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고객은 당신이 묻기만 하면 기꺼이 정보를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선생님 아무리 봐도 선생님 여기 아프신 것 같은데 이거 오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좀 몸은 어떠세요? 선생님 거기 좀 언제부터 좀 힘드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때 주로 좀 힘드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적하는 것보다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일까?'라는 걸 생각하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부정적인 부분을 우리는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정적인 부분도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블로그 그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B&I 활동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매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매주 발표를 하는데 제 발표를 들으면서 '저분은 왜 아로마 오일이 저렇게 좋다고만 얘기를 하지?'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는 해요. 거기 있는 사람이 자기 제품을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 인제 활동하시는 분 중에.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사실은 아로마 오일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이 굉장히 막 그렇게 저처럼 귀 얇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 맞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게 진짜 사실일까?' 이런 인제 분인 거예요. 굉장히 뭔가 분석적이고 약간 이런 분인데 본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오일이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과학과 근거를 통해 얘기하면서 이게 어떤 부분이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염려할 수 있는지를 짚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로마 오일은 굉장히 좋은데 얘가 너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신뢰가 된다고 근데 제가 최근에 인제 아로마 오일 활용할 때 주의할 점 뭐 이런 걸 이제 블로그에 올렸었는데요. 쪼금 그 사람이 불안해할 만한 이야기들은 미리 해결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사람이 뭔가 반대 의견을 내놓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언쟁을 하거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자신감 있는 태도로 '아 그렇군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제 여기선 차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많이 경험하는 게 우리가 이 도테라에
영양제를 이렇게 권하거나 도테라의 오일을 권하는데 저 기존에 오일 쓰고 있어요." 혹은 "저 영양제 먹고 있어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칭찬해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 영양제나 오일을 쓰고 있다면 그거 안 좋은 오일인데. 영양제가 별로일 건데.'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선택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너 진짜 되게 이상한 오일 쓰고 있었던 거야. 넌 진짜 그렇게가 밖에 선택을 못하니?" 약간 이런 경험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되게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머 오일을 쓰고 있으셨다니 진짜 멋지시네요. 정말 앞서가시네요. 이렇게 오일을 먼저 쓰고 계셨다니 정말 되게 훌륭하시네요." 혹은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다니 진짜 몸을 잘 챙기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일단은 칭찬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오일을 쓰고 있든 어떤 영양제를 쓰고 있든 영양제나 오일을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게 먼저고요. 근데 그게 정확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뭔가 '이 사람 괜히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와 닿는 정확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칭찬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거 드셔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이유로 이걸 좀 드시게 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욕구와 필요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걸 권했을 때 그 사람이 막 약간 좀 "아우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것 좀 잘 모르겠는데요." 뭐 기존에 많이 있어서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언쟁을 하거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렇군요."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자신감 있게 편안하게 공감해 주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라고 하시는 게 예를 들면 이거 네트워크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이거 네트워크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게 네트워크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아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나 그 사람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 링컨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략이라고 하는데 링컨은 배심원을 설득할 때 그 상대방에서도 이렇게 입장에서도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공평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차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그 사람이 쓰던 오일이나 영양제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곧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결국 그 오일과 영양제를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래서 그걸 산 사람에 대한 어떤 비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정말 오일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쓰시다니 정말 앞서가시고 너무 멋지시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과거의 구매를 긍정적인 결정으로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 제품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한 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과거에 산 상품이나 상대방의 어떤 그걸 판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은 경고를 주는 거예요. "당신 나도 경고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인정을 해 주라는 거고요. 고객이 기분 좋게 새로운 결정을 만들 데 최고의 방법은 과거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제품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어쨌든 영양제를 썼고 그다음에 오일을 썼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음. 중요한 건 허선희 사장님이랑 박옥금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할 때 우리는 정말 이게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되게 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흔하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